안녕하세요. 2월 8일 김태룡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 오토론과 현대 MN소프트 이 세 개 회사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현대차, 현대기차, 기아차 그 그룹의 이 소프트웨어 쪽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이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고, 현대차가 최근 미국과 국내에 동시에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으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이 현대 오토에버가 만들어 납품을 합니다. 즉 그룹 내부에도 이제 사업이 많아지는 거죠. 게다가 개별 공장들 사이에 부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이 현대 오토에버가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물류, 현대 모비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물류나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현대 오토에버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거래량도 꽤 많고 내부 거래만으로도 기업이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현대차와 기아의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고도화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할 회사입니다. 이 현대차가 소프트웨어의 미래 전략이라고 해서 내놓은 건데요. 한마디로 커넥티드 카, 자동차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끊임없이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자동차가 전장화된 그 결과물로서 계속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빅데이터로 인해서 자동차의 안전과 또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그리고 또 다양하게 자동차 안에서 뭐 쇼핑이든 뭐 보험이든 금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이 많아지죠. 그럼 당연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실제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원래 뭐 사람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려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갖고 하는 사업을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마진율이 엄청나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원래부터 마진이 높은데 이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빨리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대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납품이 되고 또 납품되는 시간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도 먼저 잡히게 되겠죠. 거기다가 국내 그 현대차 그 사측과 노조가 국내에도 전기차 신공장을 증설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국내에도 또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현대 오토에버는 앞으로의 일감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2022년하고 21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출 외형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48%면 적은 게 아니죠. 거기다가 순이익 같은 경우는 62%나 늘었어요. 이게 이제 웬만한 업체들, 이 정도 큰 등치가 큰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현대 그 오토에버는 세 개 회사를 합병하면서 최대주주 지분인 이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기아 이 세 회사의 지분 구조가 75%나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24% 정도가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고, 이거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 들어온 거 하고 무슨 다른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 빼면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호재가 있거나 조금만 실적이 좋아져도 바로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최대주주가 지분이 높은 주식은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어차피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최대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최대주주가 뭐 75%니까요. 이 여기서 나온 수익은 대부분 최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배당주들이 연말에 많이 노리는 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적이 좋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자,
지금 실적에 따라서 보시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좀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다른 종목들 주가 하락과 비교해 보면은 선방했죠.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를 15만 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추가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데 최대주 지분이 75%씩이나 되니까 유동성이 별로 없는 주식이죠. 그래서 배당주들만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최대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해도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 낙폭을 바로 만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물려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을 들으면 많이 하죠. 특히 최대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대기업 종목이고 해서 실적만 따라준다면 충분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점점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서 상업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도 형성되어지고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관련된 기업들도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자율주행 시장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앞으로 올 바로 코앞에 닥쳐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이 현대 오토에버가 갖고 있는 위상이랄까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전략적으로 내가 여러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내 갖고 있는 펀드 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뭐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그 안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종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위태위태하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났고 이게 걱정할 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은 디커블링 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량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좁혀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늘려가시는 게 더 유리하고, 왜?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